영업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저희는 어쨌든 고객사가 물류회사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 물류회사들을 상대로 영업을 하러 다니는 것 중에 재밌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사실 영업이라는 거는 제 경력상 한 번도 없었던 직업이거든요. 저도 좀 다양한 걸 많이 해보긴 해봤는데 영업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영업이 사실 제일 걱정되고 두려운 부분이었는데, 제가 이 회사 하기 전에 물류창고를 먼저 했었다고 했잖아요. 물류창고도 당연히 영업이 필요하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뭐 닥치니까 해야죠. 제 사업이고 고객들 만나고 이거는 이렇게 하고 이건 이렇게 되고 뭐 설명해주고 이렇게 막 영업을 하는데 생각보다 내가 영업 체질이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잘 되더라고요. 재미도 있고. 처음에는 영업 어떻게 하지 되게 걱정했는데 하면 할수록 재밌는 일이었던 것 같아요. 물류 회사를 하던 시절에는 고객들 만나면 우리가 이제 어떤 서비스를 해줄 거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물류 쪽 일을 좀 하다 보니까 왜 걔네들이 삼자물류를 찾아오는지, 왜 삼자물류사를 바꾸는지, 어떤 부분이 제일 어려워서 우리를 찾아왔는지 이런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나중에는 걔네들이 먼저 얘기하지 않아도 너네들이 가려울 것 같은 그 부분들을 먼저 콕콕 집어가지고 얘기를 해주면 웬만해서는 저희 물류 창고로 입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조금 영업도 이제 할 수 있겠다, 내가 두려워할 만한 부분은 아닌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소프트웨어 런칭하고 나서도 어쨌든 영업은 제 몫이었기 때문에 이제 제가 도맡아서 영업을 했죠. 어차피 저희 이제 전산 시스템이잖아요. 도입하려고 하는 이유는 뻔해요. 물류창고에서 전산 도입하려고 하는 이유는 첫 번째가 재고가 잘 안 맞는다. 두 번째가 오배송이나 실수가 많다. 세 번째는 고객과 어떤 좀 편하게 소통하고 싶다. 그러니까 물류창고의 고객인 판매회사와 물류회사가 편하게 소통하고 싶다. 그러니까 하루에도 막 10번씩 전화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거 빼주세요. 그거 잠깐 보류해주세요. 막 이런 것들. 저희 시스템도 당연히 그런 기능들이 있었지만, 시스템이 잘 돼 있으면은 굳이 전화하지 않아도 그냥 시스템에서만 뭔가를 계속 액션만 하면은 이쪽에서는, 물류창고에서는 그 셀러가 한 액션을 보고 판단할 것도 없이 그냥 액션 한 대로만 처리를 해주면 되기 때문에 편리한 거죠. 그런 이유로 전산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먼저 이야기해 주면 돼요. 이거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걱정할 게 없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잘 해결이 된다. 도움이 된다. 그런 식으로 영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물류 회사들이 특히 더 그렇긴 한데, 우리나라는 약간 좀 대면 미팅이 굉장히 많아요. 비즈니스 문화가 그런 것 같아요. 얼굴 보고 이야기해야 뭔가 정도 통하고 그런 게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일단 만나자 이런 연락이 오는 경우들이 많아서 어쩌겠어요. 저희는 조그만 회사고 이제 시작하는 회사고 영업을 다니는데, 물류창고는 보통 서울의 이제 외곽 지역에 있잖아요. 파주, 남양주, 용인, 이천, 광주, 하남, 시흥, 안산, 부천, 김포, 인천도 무지하게 많죠. 인천 항구 때문에. 서울을 기준으로 그냥 계속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맨날까지는 아닌데 와달라고 하면은 시흥 갔다가 광주 갔다가 남양주 갔다가 그런 식으로 계속 미팅 다니면서 영업 활동하고, 그리고 창고들은 또 이제 되게 깊숙한 곳에 많아서 어떤 데는 굉장히 번듯한 곳에 있고 되게 조그맣고 허름하고 막 이런 데도 있고, 한 번은 어떤 여자분이었는데 집으로 와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일을 집에서 한다고. 그때 좀 이해가 안 갔지. 물류인데 일을 집에서 한다고? 집으로 와달라는 좀 깨림칙하고, 어쨌든 집으로 갔는데 애가 둘이 있어서 애 둘이는 소파에서 TV 보고 있고, 날 부른 그 사람은 설거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설거지를 하다 말고 이제 저를 맞이해서 저보고 안방으로 들어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안방에 들어갔더니 큰 침대가 이렇게 있고, 침대 옆쪽으로 컴퓨터가 나란히 2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설명을 해달래요. 설명을 이제 시작을 했죠. 시작을 했는데 10분쯤 지났을 때 다행인지 그 남편분이 오더라고요. 남편이 와가지고
이 설명만 들어서 모르겠다고 자기가 영상으로 촬영을 해야겠대요. 그래서 이제 뒤에서 핸드폰으로 영상을 촬영하고 나는 막 설명을 하고, 보통은 이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이제 간단하게 이 설명을 해주는데 잘 이해를 못 하겠다고 이제 계속 이제 구체적인 거를 계속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거의 1시간 반인가 2시간인가 했는데, 그 남편분은 삼각대 같은 거를 들고, 핸드폰에다가 삼각대 같은 걸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들고서는 찍었거든요. 이걸 들고서는 옆에 앉아가지고 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꼬박꼬박 졸고 있고, 이거는 이렇게 계속 이렇게 흔들리는데 다시 붙잡으려고 하고 있고, 그 저를 부른 여자분은 계속 이렇게 귀를 파요. 근데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대화를 하고 있는데, 내가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귀를 판다는 건 약간 듣기 싫다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그런 이유는 아니었다는 건 알겠는데, 계속 귀를 파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 질문을 하고, 그러면 저는 뭐 설명을 해야 되고 설명을 해주고 있고 뭐 그러고 있는데, 뭐 갑자기 뭐 이렇게 화장지 같은 거를 이렇게 티슈를 뽑아 오더라고요. 그랬더니 이렇게 귀에다가 휴지를 갖다 대고, 너 귀에서 피가 나 막 그러는 거예요, 남편한테. 귀에서 피가 나 어떡해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잠깐만, 내가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얘기가 진짜 귀에서 피가 날 정도로 얘기를 내가 했나, 막 그런 생각. 지금 아파트 안방의 침대 앞에 컴퓨터에서 내가 설명하는 것도 굉장히 불편하고 어색해 죽겠는데, 거기서 이제 귀에서 나는 피를 닦고 있으니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가 하고, 어쨌든 뭐 그렇게 2시간 정도 설명을 하고 거기를 나왔습니다. 뭐 무사히 나왔고, 다행히도 그 고객은 굉장히 초창기 고객이었는데, 그 M&A 하는 그 순간까지도 계속 꾸준하게 사용했던 고객이었어요. 아무튼 그런 적도 있었고, 또 한 번은 시흥 쪽에 미팅을 갔는데, 제가 차를 물류센터 마당에다 주차를 해놓고 그다음에 사무실에 들어가서 이렇게 미팅을 하고 있었어요. 한참 미팅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들어오더니, 밖에 하얀색 차 어느 분 차냐고. 그래서 제 차다 그랬더니, 나와 보셔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나갔더니 제 차를 지게차로 받은 거예요. 지게차 뒤쪽에 엉덩이가 이렇게 크거든요. 배터리 있는 부분,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뒤쪽으로 회전을 하다가 지게차 엉덩이로 제 차 옆문을 그냥 훅 박은 거예요. 쑥 들어갔죠. 근데 진짜 이게 난감한 게, 그 지게차를 운전하시던 분은 뭐 그렇게 높은 사람도 아니었고 그냥 말단 직원이었고, 그 사고를 쳤는데, 그게 보통 물류센터에서 운영하는 지게차들은 실내에서만 사용하거나 마당 정도에서만 사용하기 때문에, 도로 주행을 안 하기 때문에 그게 뭐 보험이나 이런 관계가 없거든요. 이게 자동차 등록돼 있는 지게차가 아니라서, 전동 지게차는. 그러니까 뭐 보험도 안 돼 있지. 그렇다고 뭐 내보험으로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좀 뭔가 애매한 상황이 됐어요. 그랬더니, 그러면은 나랑 미팅하던 사람이, 자기가, 그 사람은 좀 약간 이제 중간 관리자쯤 되는 사람이었거든요. 자기가 사장님한테 얘기해서, 회사에 법인 차량이 있으니까 법인 차량이랑 이렇게 사고 난 것처럼 해서 이렇게 그냥 사고 처리를 한번 하는 걸로 사장님한테 얘기해 보겠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저는 나왔는데, 어쨌든 그 상황 자체가 너무 애매한 거예요. 보통 이제 누가 내 차를 그렇게 박았다 그러면은 엄청 이제 뭐 화를 낸다거나, 이거 뭐 어떻게 할 거냐, 뭐 어떻게 책임질 거냐, 물어내라, 뭐 그렇게 따지겠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은 내 고객이 될지 안 될지 막 지금 막 그런 첫 미팅을 하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또 그거 갖고 너무 화내기도 그렇고. 근데 또 제 차도 그 뽑은 지 얼마 안 된 차였거든요. 1년 정도 됐을 때였나. 그러니까 저도 짜증이 나는데 그것도 뭐라고 심하게 말은 못 하겠고, 그렇게 회사 차로 보험 처리 해준다라고 해가지고 오긴 왔는데, 그러고 나서 나중에 연락을 와 보니까 이 회사 사장님이 보험 처리 못 해준다고 한 것 같아요. 그 직원 보고 책임져라. 나중에 제 계좌번호 물어봐가지고 알려줬더니, 처음 보는 이름으로 입금이 됐는데, 아마 그 지게차 운전하시던 분이 그냥 수리비 한 100만 원 정도 나왔거든요. 그거를 보내준 것 같아요. 그것도 되게 미안하고, 한편으로는 그 회사도 참 매정하다 그런 생각도 들고, 나도 사장이지만 그거를 어떻게 직원 보고 다 물어주라고 하냐, 일하다가 그런 건데, 그런 생각도 들고.
아니나 다를까 그 회사가 저희 고객이 되긴 했어요. 근데 고객이 됐는데 되게 정말 짜잘한 것 같고 뭐 트집 잡고 뭐라 하고, 그리고 결제 일자에 결제 잘 안 하고, 구독형 서비스이기 때문에 결제를 안 하면은 그냥 바로 막히거든요.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 실무자는 오늘 일해야 되는데 좀 오후에 결제할 테니까 좀 열어달라 막 이런, 좀 약간 되게 뭔가 지저분하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런 회사였던 거죠. 그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고.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이 뭐 돈은 잘 벌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그런 적도 있었고. 그리고 영업하면서 재밌었던 게, 이제 저희 서비스를 이용해 보고 싶다 이렇게 연락이 와서 가요. 근데 이제 저희 회사한테 M&A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런 적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 우리가 서비스에 대해서 막 설명해주고, 너네가 하려고 하는 그런 일을 할 때 이렇게 활용하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은, 아 그러냐고 그러면서 그런 얘기 한참 하다가, 근데 혹시 저희가 뭐 전략적 투자를 하거나 혹시 회사를 저희랑 같이 뭔가 이렇게 해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뭐 이런 얘기를 막 종종 하는 거예요. 이렇게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저희 회사가 만들었던 시스템이 굉장히 어떤 기술적으로 뛰어나다기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한 남들보다 한 3년 정도 빨랐던 것 같아요. 후발 업체들 입장에서는 그거를 이제 개발해가지고 이제 막 따라가려면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뭐 저희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하기도 하면서, 또 저희 시스템을 그냥 갖고 싶다라고 약간 탐내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어떤 물류 쪽을 전문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개발팀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어떤 팀 세팅을 좀 더 수월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것도 있었고, 패스트 팔로워를 하기 위해서 빨리 팀을 인수해서 빨리 자기네들의 하려고 하는 방향성과 이렇게 합을 맞춰 가지고 서비스를 하려는, 어떻게 보면 그게 다 쿠팡의 로켓 배송이 쏘아 올린 파급 효과라고나 할까, 뭐 그런 거였죠. 근데 좀 웃기지 않나요? 니네 서비스나 물건 사고 싶다라고 사람 불러놓고 니네 물건 말고 회사를 사고 싶은데 뭐 이런 얘기 하는 게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얘기인가? 물론 뭐 저야 고맙지만, 근데 어쨌든 그런 경험들이 나중에 M&A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야 어떤 하나의 자신감이 됐던 것 같아요. 그 영업 얘기를 좀 해봤는데, 뭐 개발 쪽에만 있다든가 아니면은 영업과 관련되지 않은 일만 해봤던 사람이 이제 스타트업을 하게 되면은, 뭐 영업 조직이 따로 있으면 좋지만 없는 경우에는 때로는 대표가 직접 영업하기도 하고 개발자가 직접 영업하기도 하고 막 그런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초창기에는 뭐 영업에 대해서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고, 그냥 우리가 개발할 때의 그 마음, 상대가 어떤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거를 쓰려고 하는 거다. 우리도 뭐 세상에 어떤 부분들을 부족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기 때문에 이거를 개발한 거잖아요. 그 마음만으로 접근을 하면은 뭐 크게 어렵지 않게 고객들과도 소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